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6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대북전단 이거 다시 하면은 처벌한다.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이재명이가 강력한 처벌을 갖다가 요구하면서 이걸 절대 하지 마라. 대북전단 보내지 마라. 쉽게 말하면 엄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대북전단 처벌법이라는 게 2년 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엄청 커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엄정 처벌을 지시했고 또 민간단체들도 자제 요청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스스로 자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니까요. 이거 처벌을 시킨다. 이렇게 대북전단을 보내면 처벌을 시킨다는 메시지로 대북화의 제스처를 지금 보내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급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대통령이 된 지가 뭐 며칠 됐는데 지금 이런 각을 세우는 이런 일들 또 뭐 바로 또 특검을 새 3인 3개의 특검을 또 하질 않나. 벌써 적폐청산 시즌2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지만 국민들은 시즌1 때 문재인 때 적폐청산할 때 학습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성을 차리고 가짜뉴스라든가 휘휘 몰아가는 휘몰이에 절대 몰리지 않는다.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쳐다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모든 관련 부처의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하라라는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날 새벽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직접 엄중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서 납작 엎드리는 이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북화의 제스처인가요? 대북전단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으로 보이긴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 하고 처벌을 갖다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 완전 자주파,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석이가 지금 국정원장이 됐죠. 네. 막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 일련의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한 아마 서포트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두고도요 위헌 논란이 또 불거집니다. 2020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5년 전이죠. 2020년 북한 김여정이가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 하고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문재인이 yes sir 하고 그냥 문재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거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유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항공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으로 대북전단을 우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북전단을 우회 처벌, 항공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으로 말이죠.
이재명 취임,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1. 2.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연달아 지시한 것은 임기 초부터 본격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너무 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11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 전격 중지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14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소식이 딱 알려지자 곧바로 엄정 처벌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전단 확성기를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의 장애물로 보고 있다는 동일한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북한 김씨 일가 3대 세습, 북한 내 인권 유린 등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이 북한 정권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 그래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한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뭐 등등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정보 유입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것. 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허용돼야 한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미국, 영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비판을 하고 굉장한 우려를 쏟아냈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꾸준하게 북한을 겨냥해서 평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15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 메시지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기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미국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대통령의 기조에 박자를 맞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이죠. 결론에 이렇게 오늘 사설자는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여권 진영의 기조와는 다소 다르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화체제 구축 자체에 무게를 뒀지만은 이재명은 평화체제와 남북 교류를 통해 경제와 군사 위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평화의 주안점을 둔 것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고 이건 여권 관계자의 얘기죠. 그러나 그 속내를 지금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이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이거는 모든 것과 맞물려 국내 정치 또 특검 진행 적폐청산과 유사한 이 정치성 정치 보복성이냐 아니면 핀셋 청산이냐 이것을 두고서 앞으로 모든 것이 지형이 정치 지형도 달라질 뿐 아니라 해석도 달라질 것이고 또 운명적인 부분도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이 짧은 연륜에 너무나 많은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도 알고 뭐 한동훈이가 특검하면서 저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한 것부터 시작해서 줄줄 깨고 있습니다. 네. 죄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 넣어 가지고 경제 공동체니 뭐 또 뭐니 해 사법농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구조적인 소위 검찰의 특별한 수사의 그 소위 특별 수사의 본능적 문제점. 이건 나중에 재판에서 말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경우에 말이죠. 끝까지 가가지고요.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죄를 다 끌어냈습니다. 무죄를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긁어낸 대법원장을 긁었다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가 돼버린 겁니다. 한동훈은 그래서 애써 대통령이 되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안 되면 그가 서야 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도식이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검, 과연 이 특검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자면은 상당히 적대적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소위 특검자와 특검 사이에 이렇게 관계들을 보면은 그러한 인식이 지금 파다하다. 자, 이게 정말 양식 있게 고도화된 소위 전공법 수사로 이루어질 것인가. 국민들은 많은 눈초리를 지금 아마 기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의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멋모르고 당했지만 이제는 멋모르고 당할 국민들은 별로 없어요. 논리가 맞아야 되고 법리가 맞아야 되고 법리가 맞지 않으면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 저항은 그전에 특검 몰이 소위 언론 좌파 언론과 함께 몰이를 하고 가짜뉴스를 생성시키고 막 휘몰아치는 광풍처럼 했지만 지금 광풍처럼 했다가는 국민들의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지점들이 서로가 달라요. 인식체계가 좀 달라지는 이 버퍼 현상, 다시 말하자면 서로 버퍼를 할 수 있는 소위 논리적, 법리적 합리성이 개재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파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